이 북한군의 파병을 놓고 온세가 이렇게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 사태에 여야 대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피의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국정원이 북한군 전쟁포로들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당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여야 지도부들도 북한과 러시아 이 파병을 놓고 지금 거의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역 만리에서 벌어지는 타국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 국리만 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십시오. 전쟁사주이자 신북풍몰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면서 느닷없이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군을 파병한 게 네. 우리 정부 탓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경제적 지원, 그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아마 이제 러시아의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데도 북한이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인 그 10,000명이 넘는 이 파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파병이 아니라 참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살상용 무기, 파괴용 무기를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네. 간접 지원을 했던 상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뭐 정부의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미국을 위시한 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동맹,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좀 들리고, 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는 오히려 저는 동맹으로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역할들에 대해서도 좀 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추경호 대표께서 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은 어떤 외교나 안보의 문제는 여야를 떠난 문제여야 되는데, 그럼요, 초당적으로 협치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얻을 게 있고 실제로 군사적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황들을 러시아를 통해서 얻어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북한의 이 러시아 파병과 뭐 참전이라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뭐 막연 북한군이 희생이 된다면 이제 혈맹 관계가 돼버렸을 때,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러시아도 북한군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지금 뭐 참관단을 보낸다, 뭐 신문조를 보낸다,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나중에 한반도 유사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로,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국내적 사안으로 봤을 때 사실 장병 파병 부분은 국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파병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신문조를 보내는 것이 장병이 아니라고 해서, 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국정원 직원을 보내는 거라고 해서 파병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에 파병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실 그 우리나라가 파병을 안 보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이라크에 파병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국회 승인 과정을 통해서 보내기 위해서 사실 국회에서 그 2000년도에 그 전원위원회라고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이 집단 토론하는 것이 그때 최초로 2번이나 열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회 여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너무 쉽게 대량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쉽게 또 참관단 신문조를 파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치 이거는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신중이 없다, 너무 조심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신문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참관단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북한 파병군들을 향한 신문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문조 파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신문조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모니터링 단이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긴 네. 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모니터링 단 보냈을 것 같아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보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북한군 장비들이 있거든요. 우리 네. 남북은 지금 대치 관계예요. 북한군 장비 우리 확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북한군 장비가 무엇이고 이것이 성능이 어떠고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모니터링 단이 안 갔을까요? 가 있습니다. 네. 폴란드에요. 이미 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군이 파병을 하기 전에는 그냥 그 폴란드에 있으면서 네네.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좀 복잡하죠. 네. 네. 북한군이 10,000명 넘어서 참전을 한다라고 그러고 이 참전이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야합 정도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소극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얼마나 많은 규모가 파병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인지 이것을 이제 한번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요.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어떤 것을 줄 것인지 첨단 군사 장비 중에서 S-300과 S-400이라는 대공 무기는 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철 수준에 있는 공군 전투기는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군사 기술. 그러니까 그것이 정찰 위성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ICBM의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지금 북한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넘어가고 넘어오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응을 해서 대응 단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먼저 바로 그냥 공격 무기가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살상 무기라고 하는 것은 공격 무기만 살상 무기가 아니고요. 방어용 무기도 살상 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궁2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대공 무기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드론을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그런 드론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천궁2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방어용 무기란 말이죠. 이 방어용 무기를 북한이 어떻게 하고 러시아가 또 북한에 대해서 뭘 주고 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주 심해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점차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부대 파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제 북한의 장비라든지 어떤 북한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참관단을 보낸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과거에도 이런 건 보냈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 전쟁을 하다 보면 북한의 포로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 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의 역할도 이들이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신문조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듣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해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에 모니터링 달에는 크게 세 부류의 전문 인원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나토와 EU를 방문하고 있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거기를 거쳐서 아마 우크라이나로 바로 갈 텐데요. 거기 가서 아마 최종적으로 협조를 하고
우리가 그 요원들을 정해가지고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보 분석 요원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북한군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고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무기 체계를 운영하면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네. 여기에 대한 정보 분석과 수집 요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북한 군들이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 병사들 보면 굉장히 앳돼 보이고 어려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지만 거기 걔들 징집 연령이 17살이에요. 군에 가는 최소 기준이 키가 148cm, 몸무게는 43kg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 중에 일부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가서 어떤 주의 체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북한군 그 장병들 거기에 투입된 그 파병 요원들을 가능하면 탈영을 좀 시켜주도록 우리가 심리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줘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북한군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는 통역 요원입니다. 네. 통역 요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 군에서 이 북한군 장병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옆에서 도와주면 네. 훨씬 더 북한 군들이 우크라이나 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 다를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탈북민 단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우크라이나에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명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북한 군대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북한 군인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한 명이라도 난 더 살릴 수 있다. 북한 군인들을 네. 그런 차원에서 보내달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여야가 싸울 수는 있지만은요. 조금 더 대승적 차원에서 또 민족의 그 관점에서 그들을 구하고 또 이렇게 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정부도 좀 가지고 우리도 좀 그렇게 성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싸움은 네. 뭐 양쪽에서 하십시오. 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 본부장님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서도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리긴 했었는데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네. 나옵니다. 닭의 피맛 이런 단어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신문조의 역할 그리고 국정원이 파견하려고 하는 우리 어떤 그 파견 요원들의 역할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신문조를 붙잡고 와서 고문 기술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 용어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신문이라고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민이 넘어와도 신문조가 편성이 돼요. 네. 그 합동 신문조에서 합심조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네. 그 신문을 하는 게 고문을 하는 게 아니죠. 정보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정보를 획득하라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왜 넘어왔고 왜 어떤 생활을 했고 그런 것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고문하고 신문을 알면서 그 차이를 알면서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저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이걸 마치 고문 기술자를 파견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그런 하는 식의 것은 표현을 했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이것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신문 쪽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조롱하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 절대 필요한 것이 북한이 용병이든 파병이든 왜 했는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단순히 외화벌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필요한 것이냐. 만약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필요했다면 거기에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파병된 병사들이 이 포로가 됐을 때 그 병사들에 대해서 모든 말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종합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가 가는 건데 그걸 마치 무슨 어떤 고문을 하는 것처럼 고문 기술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하면서 뭐라고 했죠? 닭의 피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 국면에서 또 주술 프레임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까지 서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주술 프레임을 막 걸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사성 장군을 지냈다는 최고위원이 이거를 가지고 3차 대전 이야기까지 하고 또 수석 최고위원 김인석 최고위원은 이걸 가지고 또 뭐 계엄령 계담 것도 연결시키고 네. 이런 것이 과연 이
지금 냉정하게 이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야당도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국과 연결시켜서 오히려 혼선을 더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단이 간다고 해서 사실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심리전에도 참여를 하고 통역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신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아주 매너 있고 나이스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것 또한 과정에서 일단 추측인 거죠. 예, 가능성이 뭐.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봤을 때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예전에 베트남 참전에서의 그런 피해를 봤던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수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어디까지를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해서 민주당이 약간은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조금 더 과도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거라고 보이고요.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지금 이 파병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국내에서의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 뭔가 안보 위기를 가지고서는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나 아니면 이렇게 강대강 대치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정이나 아니면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럴 때 뭔가 제3지대에서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보 위기가 결국에는 이 사안들을 덮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또 우리 여야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런 국방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는 또 여야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쓴소리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회가 또 어제는 민생의 공통공약 협약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 일은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쟁에 있어서의 그런 견제를 할 때는 하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좀 주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혹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뭐 이게 야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내지는 협의를 하는 뭐 그런 모양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닭의 피라든지 그게 지금 파병하는 것과 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적당한 수준의 합리적인 브레이크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이제 실태 파악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못하게 하면은 저는 이적행위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적행위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 국가 안보 상황만큼은 여야 정쟁 더 이상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초당적인 협치하는 모습 좀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